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 4사가 함께 유권자 중심의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10대 총선 아젠다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4사 선거보도자문위원단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명예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제주 MBC 보도국의 조인호 기자 함께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김재범 제주일보 편집국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 연구 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4일에 저희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담은 10대 아젠다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방 분권부터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 정체성 정립 분야까지 10개의 아젠다를 선정했는데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제 10대 아젠다가 어떻게 설정이 된 것인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월 15일 날 언론 4사 제주 MBC, 제주 CBS, 제주의 소리, 그다음에 제주일보 이렇게 4사의 위촉을 7분의 전문가들의 위촉을 받았고요. 예. 또 각 언론사의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20일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민들이 궁금해하실 사항, 여쭙고 싶은 것들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아젠다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총 이제 10개 분야였고요. 예. 32개의 질문상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한 50여 개, 한 60개 가까이 질문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축약을 시켜서 10개 분야에 32개의 질문지를 만들었는데요. 21대 총선의 그 과거에 있는 걸 비교해 보면 7대 아젠다 24개보다는 훨씬 많아져서 어쩌면 제도가 예전 4년 전보다도 우리가 풀어야 될 현안들이라든지 예. 복잡한 갈등 같은 것들이 아직도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전히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관련된 자치분권에 관련된 그 개정 분야, 그다음에 4.3에 관련된 또 제2공에 관련된 것, 또 경제에 관련된 것, 이건 예. 공통적으로 아마 지난 그 21대 총선 아젠다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조율하시면서 더 넣고 싶은데 못 넣으신 분야들도 있는 굉장히 거아닙니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단계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줄이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총선이라는 것은 지방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 그러니까 도지사라든지 지방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벗어나서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을 예. 저희들은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 아젠다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참 다뤄야 될 주제도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20대 아젠다를 선정을 할 때 그리고 그 세부 과제를 설정을 할 때 별도의 방법이나 기준이 있었는지 이거는 조인호 기자께 좀 여쭤볼까요? 네, 저도 실무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각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분야별로 아젠다를 일단 광범위하게 선정을 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만들어가는데 원칙은요, 일단 지역 현안이 일단 우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그 지방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정 과제를 또 풀어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입법 과제,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든지 제2공항, 4.3 문제 이런 것들은 지역 현안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노동 존중, 성평등, 인구 양극화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또 국회에 가셔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입법을 해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런 과제들을 잡았습니다. 자, 가장 현안과 정치를 좀 많이 다루게 되는 기자와 또 전문가분들이 선정을 해주신 건데 이렇게 제시한 아젠다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김재범 기자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그 아젠다를 선정하게 된 과정들은 유권자 중심의 이제 정책 선거로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언론계의 인식으로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를 대신해서 선거보도 자문단을 꾸렸고요.
그래서 선거보도 자문단 7분께서 제안하신 10대 어젠다 그리고 35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관련된 질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답변을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 언론 사사가 비교 검증하면서 또 보도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언론 사사 주관으로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도 어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서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바꿔나가고 싶다는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 계신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대 아젠다 선정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강원인 대표님? 4년 전에도 참가한 적은 있는데 4년 전과 상당히 많이 다른 내용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0대 아젠다 그 선정된 걸 보시면서 이 주요 현안들이 잘 반영이 돼 있다고 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참여하신 이제 전문가라든가 단체 대표님들, 또 기자님들의 또 현장성을 좀 반영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주관적이지만 또 제주가 당면한 현안들을 잘 짚은 것 같고요. 4년 전에는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는 없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잘 정리된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아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갈등 사항이 제2공항만 좀 부각되어 있는데 사실 제2공항을 포함해서 이 작은 섬에 또 엄청난 갈등이 좀 많거든요. 전 포괄적으로 제주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좀 과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젠다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하고 다른 게 환경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일회용 품이라든지 일회용 컵에 대해서 지금 중앙 정부의 정책하고 좀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한번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생, 그다음에 청년의 이탈, 그다음에 고령화, 어떤 인구 구조 변화에 관련된 것들이 예전 아젠다보다는 훨씬 좀 그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 10대 아젠다라고 선정을 했지만 그 세부 항목에는 더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담길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후보자들을 평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 공약이 우리 후보자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데 약속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선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까지가 이 정책 선거의 과정이 쭉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제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면서 이제 본선 대진표가 다 짜여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공약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정책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조인호 기자님은 직접 취재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아직은 각 정당들이 공천 단계이기 때문에 후보 공천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 선거 단계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경선을 치르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있었는데 물론 후보들이 지금 과거에 비하면요. 공약들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이제 그 후보들이 내는 공약을 거의 후보들이 하루에 하나씩 공약을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사에서 좀 보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세개 선거구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의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좀 제가 받는 느낌은 철저하게 득점 중심으로 중심이요. 하나 낼 때마다 한 점씩 쌓겠다. 득점 포인트를 쌓겠다는 이제 공약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세부적으로 뭘 해주겠다 이런 공약들 중심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갈등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약 발표를 통해서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도 좀 적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젠다 이런 부분을 좀 설정을 해서 뭐 지역의 갈등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경선이 마무리된 이제 얼마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공약들은 나올 겁니다만은 MBC 측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제주일보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일보도 지금 계속 공약을 정리해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신문사에서는 매일 지면을 통해서 이제 총선 브리핑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매일매일 활동 사항이나 이제 발표하는 이제 공약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군에서 나름대로는 많은 정책 공약들을 아이디어들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이제 뭐 공천 갈등의 여파가 있었는지 몰라도 예. 이슈나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묻히고 있는 반면에 제주 지역은 그래도 정책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 공약들을 또 잘 정리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역할도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충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좀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각 후보 캠프나 언론사에서도 정책 중심으로 가는 건 맞는데 예.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일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네. 유권자 입장은 아직은 정책성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을 때 후보마다의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변별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후보 공약들과 답변 내용을 좀 비교 검증해 주시면 아마 선택하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이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고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좀 후보자들 중심으로 먼저 나오고 있다 일방으로. 열심히 준비하긴 하시는데 네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정책 내시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깊이 있게 감동되지는 못하는 게 예. 있고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차별성이 나타나면 유권자들이 또 판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랜 시간 이제 선거 관련된 것들을 예. 많이 봐오셨잖아요. 최근에 이번 그 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아직 그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정책 선거가 그래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예전보다 훨씬 좀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 후보들이 각 마을이라든지 각 시민단체 또 단체를 방문할 때마다 그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하고 있는데 예. 대부분 사실은 입법 활동에 관련된 것보다는 지역 개발 이슈에 많이 이제 그런 그 공약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같은 당에 있는 소속에 있는 후보자들도 예. 서로 다른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우리 쪽에 신도시 만들겠다. 또 저쪽에서 또 신도시 만들겠다. 네네. 뭐 신도시가 지금 각 후보마다 다 신도시 만든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복합 문화 신도시 서부 예. 쪽에 또 여기는 또 제2 무슨 신도시 또 서귀포 쪽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조율된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나중에는 서로 신도시를 어디 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예. 좀 더 정당 자체 차원에서 일단 조율이 된 공약들을 서로 쇼하면서 예. 이렇게 공약들을 좀 발표를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후보자들이야 사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끌만한 이슈들을 많이 던지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도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와야지 유권자들에도 혼란도 없고 서로가 이게 좀 조율된 그런 정책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항상 제가 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선거 때까지는 참 관심들이 많은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공약들이 뭐가 나왔었는지 바로 직전 선거 때 어떤 공약들이 나왔는지 지금 떠올려 보면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나 하거든요. 그 기억이라는 것이 공약 이행과도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네 분께서는 지금 뭐 후보들께서 공약을 내고 계신데 좀 눈에 띄는 공약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센터장님 뭐 공약 눈에 띄는 게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갑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 이제야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형평성 때문에 네. 이제 을로 가서는 이제 민주당의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발전 특구를 열심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 문제 강조하고 있는데 예. 또 마침 또 시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김승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원순환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예. 자원순환과 함께 그 산단,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된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또 녹색정의당의 강순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이제 교육대학을 사회혁신 파크로 만들어서 새로운 또 거점을 하겠다고 하셔서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공평하게 하나씩 다 짚어주신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눈에 띄는 공약들 좀 있으셨습니까? 네, 저도 김종욱 그 장님? 제주시 일하고 서귀포시 선거구의 그 후보별로 예. 한 가지씩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주시 의뢰서는 김한규 후보가 이제 수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욱 후보는 제주시 동부권에 신도시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강순하 후보는 10만 원 청년 임대주택 실현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또 서귀포시에서는 그 유성곤 후보가 제주 그 해녀업 지원을 위한 이제 법률안 제정, 또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과 연계해서 지방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약들 보면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그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역할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들어주신 예들이 사실 후보들과 당의 관심사들이 아마 좀 많이 녹아 있었던 부분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조인호 기자님 혹시 예, 관심 저는 있게 이번 보시는 선거에서 예. 후보들이 과거 선거보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동안 제2공항 사업이 2015년도에 입지가 발표된 이후로 한동안은 재검증 단계 때문에 예. 보류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저는 후보로 두 사람 꼽겠는데요. 민주당의 제주시 갑의 문대림 후보는 예. 주민투표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제2공항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줄곧 거론을 해왔지만 예. 주요 정당 정치인이 거론을 한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대림 후보는 지금 국토부와 제주도 의회, 도의회 찬반 단체 5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입장을 밝힌 민주당 후보 중에는 예. 명확한 입장을 밝힌 부분을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음. 또 반면에 제주시 을선거구의 김승욱 후보는 예. 동부권 신도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것 또한 제2공항과 관련된 제2공항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표한 공약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면 제2공항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동부권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물론 이건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긴 합니다만은 동부 지역의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낙후가 돼 있다. 서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제2공항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지금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제주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요구했었는데 국토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어떤 지역 발전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측면이 커요. 예. 그런데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찬반 여론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그 의견을 첨부하진 않았거든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이건 교수님께 바로 여쭤봐야겠는데 사실 제주시 의뢰 김한규 민주당 예비 후보도 주민투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총선 때 하셨죠. 예,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만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당 내에서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대림 그 예비 후보나 김한규 예비 후보 그리고 서귀포에서는 위성곤 예비 후보가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당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는 사례 아닌가요? 지금 제2공항을 한다 안 한다 그 차에도 사실은 당끼리 조율이 안 됐고 후보끼리도 같은 당의 후보끼리도 그렇고요. 신도시 조성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후보들이 각 시민단체나 마을에 다니면서 받은 그런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직 공약으로 전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 홍보물에 이제 10대 공약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관리원에 사실은 공약이 적시가 되어야 그때 우리가 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단체에 가서 그 입에 맞는 그런 그 맞춤형으로 립 서비스를 하는 차원의 공약이지 아직은 우리가 평가 내리기는 아직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의 유권자 우리 제주도민하고 후보자 간의 소위 고용 계약서거든요. 내가 10개를 4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약서들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 인정받는 것이 선거 홍보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그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을 적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아직 저도 이제 21대에 있는 공약사항을 보면 참 우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 30일까지 활동한 거에 대해서 각 국회의원들한테 질의서를 보내고 평가를 했더니 제주도가 17개 시동에 대해서 거꾸로 3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광주하고 인천이 가장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강원하고 제주, 세종이 제주도가 거꾸로 3등 정도 됐으니까 예. 45% 공약 수준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우리가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하고 당하고 조율돼서 공식화된 그런 공약을 갖고 이 공약이 맞다, 좋다, 아마 제주도민들이 아마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예. 아직은 뭐 정제되지 않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예. 좀 더 이따가 저희들이 평가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립서비스 얘기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했던 얘기들을 그 마을 분들께서는 공약으로 기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왜 이 공약 안 지켜줘라고 했는데 그 선거 공보물에는 보면 나중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후보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 실현 가능성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후보들이 내는 공약이 진짜 우리에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뭐 10대 아젠다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그렇고 그 밖에서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는 글쎄요. 이걸 해야 된다도 있지만은 이건 정말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사안들도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강호진 센터장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제 의료계하고 정부와 갈등이 있는데 예. 또 10대 의제 관련해서도 의료 관련된 좀 의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말은 하기 되게 쉽지만 세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마다 어떠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봐 주시면 아마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의료 분야 세부 과제가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 격차 해소, 그다음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분야 역량 강화,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의대 정원 확대해서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후보마다 여쭤봐 주시면 예. 답을 보고 유권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해서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인호 기자께서는 10대 과제 중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번 선거에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입장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공항 문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보류가 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입장이 완전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간의 입장도 좀 다르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적극 추진, 조기 착공, 신도시 건설 공약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제주시 지역의 후보들은 문대림 후보는 명확하게 주민투표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김한규 후보는 제가 여쭤봤는데 네. 도민이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주민투표 얘기도 하긴 하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위성곤 후보는 주민투표 얘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일단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제를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제주 MBC를 비롯한 이번에 언론 4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후보들이 왜 이런 입장을 내는지. 예. 선거구별로 지금 찬반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3일부터 4일까지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서 제주 도민 1,8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 전 도민 그 찬반은 48%대 47%, 찬성한다 48%, 반대한다 47%인데 서귀포 지역에서는 찬성이 높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60대 33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또 정반대의 결과로 지금 57대 38, 반대가 57, 찬성이 38이고요. 또 제주시 을에서는 찬성이 50, 반대가 46입니다. 오차범위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구에서의 선거 구민들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맞춰서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온도 차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2공항은 결국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쟁점이 되는. 예, 다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고 예. 양당의 후보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특히 선거구별로 입장이 다른 예. 현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년 동안 열세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서귀포 지역에서 지금 60%가 찬성하는 예, 사안이 예.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2공항을 이슈화하려고 선거 쟁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인호 기자가 언급해 주신 그 여론조사 수치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재훈 기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제2공항은 서귀포 지역에서 당연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재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10대 아젠다에서도 그렇고 그 밖에서도 그렇고 선거에서 이거 참 쟁점이 되겠다 싶은 부분들 어떤 게 좀 보이십니까? 제주형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 또 예. 그 과정에서의 그 도민 갈등 해소 부분도 그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별로 내놓는 입장들을 보면 예. 약간의 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행 두 개의 행정시 체제를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 그리고 행정구역을 이제 세 개로 나누는 방안을 확정을 해서 올해 이제 주민투표로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제 관건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과연 그 주민투표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인데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제 도민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아야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보면 세대 간의 지역에 따라서 좀 입장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총선에 나가는 후보들이 예. 어떤 입장을 구체화하고 또 이를 도민사회 동력으로 삼아서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좀 관심 갖는 분야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10대 그 아젠다 중에서 사실은 제2공항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예. 것들이 지역별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8개는 예. 제주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2공항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물론 주민투표가 실시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이제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예.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재배치 문제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뭐 시청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교육청도 또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소위 보건소라든지 공공기관이 또 서로 재배치가 돼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각 후보들한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예.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체제 개편에 대한 예, 또 예. 다른 어떤 안 같은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국장님 말씀 조금 이으면 예.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후보마다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향적으로는 뭐 유성곤이나 이제 문대림, 그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자는 쪽 같고 예. 국민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좀 답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귀포시 지역 후보들은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고 예. 예. 또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주시 지역 의원들하고는 예. 조금 서귀포시 지역 의원들은 좀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서귀포시 지역보다는 관심이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 공통으로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꼽아주셨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선거 때 한번 가장 관심 가는 이슈를 여쭤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3 관련이었었거든요. 이번에도 10대 아젠다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4.3 관련 분야가 이번에는
그 후보들 간의 의견이 뭐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분께서는 이렇게 큰 차이 없이 4.3과 관련해서는 큰 그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뭐 제가 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면 예, 이미 예. 4.3 관련된 제도적 과제가 네. 이제 보상 문제라든가 직권 대신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가족관계 특례까지 이제 송지효 의원이 하셨지만 도입됐기 때문에 예. 사실 남아 있는 과제 관점에서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크게 예. 뭐 싸워서 다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난 4년 전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고, 예. 근데 그 4년 동안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아마 마무리 단계로 아마 예. 접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 전국적인 이슈에 묻혀서 지역 이슈가 좀 많이 그 부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다른 지역 사회를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그럴 가능성은 혹시 좀 없겠습니까? 이 양쪽 진영이 이 선거 때 되면 굉장히 좀 뭉쳐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사실 원래 예.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네. 그 프레임이 지금 제주도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게 전반적으로 제주에서는 그렇게 선거를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규정하는 같다. 이슈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책 선거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제주도 선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예. 정도는 그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인구 특성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이 아무래도 40대, 50대 인구가 많고 그 미디어라든지 예. 이런 전국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또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또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거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 공약 관련된 얘기들 쭉 나눠보고 있고 어젠다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어떤 공약들이 좀 나온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뭐 후보들이 이제 그 공약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공약만큼은 좀 어떤 후보든 간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아마 매번 후보자마다 이제 그런 걸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예. 사실 제주도의 물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매번 나오고 무슨 뭐 유통공사를 만든다, 뭐 예. 한다, 택배비 한다, 그 다음에 생물법을 개정해서 뭐 한다 그랬는데 예.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구조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 그런 그 물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그 안을 공약 예. 사항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저출생에 관련된 제주 지역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예. 예. 또 저희 청년 인구들이 최근에 많이 이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방안들 그다음에 제도가 좀 더 이제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 공약들이 뭐가 있을지 제일 궁금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마 도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류유통 얘기 나온 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들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붙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안들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물법이라고서 생활물류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사실은 제주도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예. 지역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후보는 이거를 재개정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1차 산업에 있는 1차 산업에도 그 유통 문제 때문에 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육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물류에 관련된 것들 소위 온라인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많거든요. 추가 택배비. 근데 그런 정책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뭔가 신청해야만 그 2, 3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예, 예.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것도 연간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류 택배회사가 전담해서 한꺼번에 청구하고 소비자는 그 전에 소위 할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사실 입법과 관련된 네, 그렇죠.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물류 유통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거는 또 관심 있으신 부분도? 아까 이제 인구 구조에 인구 관련된 구조. 그것들은 각각의 인구별로 저출생이 어떤 후보들은 뭐 신혼 부부가 하면 5천만 원을 뭐 제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근데 어떻든 간에 저희도가 요즘은 이제 지방자치단별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저출생을 방지하고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제주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제주도 그거를 그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조금 더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방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한 해결책은 좀 명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세 분들께서도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좀 반드시 나와야 할 공약일 것 같은데라고 싶은 것들 하나씩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10대 의제 가운데 예. 그 선정해 주셨던 노동 존중 사회랑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저는 예, 이 부분이 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현실에서는 또 구체적으로는 실현 과정은 다 입법 과정이거든요. 예, 예. 또 마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너무나 갈등이 좀 많은 구조라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마다 정당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정됐다고 보고 유권자의 전파가 되면 아마 판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과제가 열악한 지역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여성,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확보 관련된 내용이 아젠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은 훌륭한데 답을 받아보면 다 틀리거든요. 그게 지난 21대 총선하고 다른 게 바로 이 노동에 굉장히 많은 그 할애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소위 복지 예전에는 이제 복지 속에 집어넣어서 요즘은 이제 노동을 따로 떼어서 그 노동의 환경에 관련된 것, 뭐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예, 예. 좀 더 거시적으로 소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 활동에 어떠한 생각,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네. 항상 이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무엇이 문제다까지는 공통된 그런 뭐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우에서 방법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공약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그것들도 명확하게 공약으로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고, 그거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또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인호 기자께도 여쭤볼까요? 예, 지금까지 후보들이 앞으로 뭐 공약을 발표하겠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예. 국제 자유도시 개발 계획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00년대 초반부터 예. 시작이 돼서 제주의 어떤 관광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거의 구성을 했죠. 그래서 뭐 신화 역사 공원이라든지 영어 교육 도시라든지 헬스케어 타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료는 됐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휴양용 주거단지 중단됐죠. 헬스케어 타운도 중단됐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도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주도가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국토교통부가 JDC를 예.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 대상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후보들이 이런 부분까지는 살펴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JDC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주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더 명확한 비전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예. 국제자유도시 계획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주의 관광객이 2000년대 초반에 1년에 350만 명이었습니다. IMF 경제위기 직후에. 예. 지금 1,500만 명 시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 명확한 좀 비전 제시가 있었으면 하고요. 아마 예. 제주시 갑의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또 JDC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대 후보가 네. 또 비판도 하겠죠. 본인도 입장을 밝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좀 건설적인 예.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폐기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당의 또 그 방향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기자님은 좀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앞서 계세요? 이제 저출생 문제를 예.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또 이와 연계해서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좀 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이제 다른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제주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제주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한 현안입니다. 예. 최근에 세계적으로 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대한민국이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부끄럽지만 합계 출산율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도 신생아가 태어나는 비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인구 감소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청년들의 또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거 문제 부분, 그리고 또 사교육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을 좀 내놓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들이고 다뤄줘야 될 내용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말씀 속에서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를 제시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후보들이 아마 역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도 언론과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신 김에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항상 그 선거 때마다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 선거 때 언론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어떤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혹시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겠죠. 예, 객관적이고 중립성적으로 뭔가 후보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그걸 또 유권자들한테 잘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는 그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센터장님께서는요? 언론이야 사실은 이제 말로는 정책 보도를 지향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판세 분석, 경마 보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고, 저 아울러서 이제 제주시 갑선거를 상당히 피곤했지 않습니까? 폭로전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폭로전 관련해서는 언론 관점에서는 그 폭로된 사실인가 아닌가를 좀 따져봐서 진실에 가까우면 보도하는 것이고, 아닌데 자꾸 들어오는 것은 제가 과감하게 보도하지 않는 방식도 새로운 또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두 분의 기자께도 좀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항상 선거 때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이제 가십이나 그 폭로 위주를 전반적으로 많이 다루고 정책을 좀 덜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유권자들께서 하세요. 근데 실상 다뤄보면 언론에서도 정책을 안 다루는 것은 아닌데, 또 비중 있게 많이 다루는데 왜 그쪽이 먼저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조 기자님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네, 선거에 그런데 그 유권자들이 정책 공약이 중요하죠. 정책 공약이 중요한데 정책 공약만 가지고 유권자가 판단하지는 않아요. 이건 그 선거의 속성인데, 공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거든요.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공약도 보지만 과연 이 사람이 이 공약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를 그걸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어떤 그 삶의 행로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현재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당이 어떤 전략을 지금 이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선거 캠페인의 부분에서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약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된 각각의 측면이 아니고 결국에는 공약을 실현할 만한 태도가 과연 갖춰져 있는가, 이것을 이제 유권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후보들이 보여주는 한마디 한마디, 또 과연 그 준법 정신을 지켜가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유권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기자님 여기 혹시 한 말씀 더 보태신다면? 그 역대 이제 선거 보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후보자 중심으로 이제 보도를 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언론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특정 후보가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폭로전을 펼쳤을 경우에 과연 그게 팩트 체크가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이제 또 언론계 내부의 또 고민도 있습니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기가 예. 좀 없잖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그 유권자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예.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언론계 내부 종사자들은 나름대로는 예. 이제 공정한 선거 그리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폭로나 비방 관련 그 보도 자료들이 오면은 굉장히 그 언론사 내부에서도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팩트 체크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내보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자성을 하고 또 유권자들의 감시도 이루어지면서 이 선거 문화가 좀 발달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네 분께 한 마디씩만 듣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앞으로도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실 텐데 이번 총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지 한 마디씩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부탁드리죠. 예, 아젠다를 만들면서 이제 과거 공약도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사실은 도지사를 우리 보면 자칭 이제 공약 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공표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국회의원의 공약은 이것은 물론 중앙 단위에서 뭐 한국 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하긴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제주 시민 사회단체에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공약은 공약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약 실천 관리를 시민단체 차원에서 한번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로 넘기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교수님나 저랑 은퇴했기 때문에 예. 사실 관리가 좀 안 되고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하고 추가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조현호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기자님 말씀처럼 예. 유권자 관점에서는 이제 후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는데 저는 정책 의제 관련해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예. 제주에서만이라도 그 기후 위기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예. 후보마다 좀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좀 변별력을 좀 보여주시면 상당히 제가 그 투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선거가 되길 바라는지 마음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후 위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조인호 기자님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지금까지 그 제주에서 선거가 어젠다,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평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뭐 국제 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 4.3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또 선거에서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과거 선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한 20년 동안 민주당 후보들이 계속 당선이 된 데에는 그런 어젠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나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또 제2공항이라는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어젠다를 선택할지는 예. 두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재범 기자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떤 선거가 되길 바라시는지. 네, 먼저 그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분들께는 저희 제주 언론사에서 제안한 10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공약들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유권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거의 총선 투표를 보면 제주 지역이 항상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 총선 때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덜한 편이라서 이번 22대 총선만큼은 제주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고맙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이번 선거는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잘된 선거였다라는 그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기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경쟁을 위한 정책이 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필요한데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제주 MBC,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